398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대한 법률입니다. 실명법이라고 하죠. 이게 아마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있잖아요. 그 전격적으로 실행했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판례에서 인정됐어요. 실명법 제정 전입니다. 판례가 실명법 제정 전입니다. 이 전에는 대법원 판례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건물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을한테 동생한테 등기 좀 해놓자 이거지. 동생한테. 형님이 동생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그러면 요 형님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명의자를 빼겠습니다. 명의신탁자로. 이거 하나면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판례가 실명법 제정 전에는 우리 판례가 대내적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갑입니다. 대내적으로. 둘 사이에서는. 근데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을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을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네 거야. 근데 대외적으로는 갑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을이라는 친구가 그 기와로 병한테 팔았다면 나는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선악불문하고. 알았던 몰랐던. 그죠? 대외적 관계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소유권 팔아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집을 요 대외적인 관계죠. 이게 누가 요 집을 이렇게 불법 침해한다. 침해했을 때 요거는 대외 관계니까 대외 관계죠. 제3자 관계에서는. 제3자의 관계에서 대외 관계에서는 제3자 관계는 내 거니까 내놔. 이건 청구 못 하죠. 대외 관계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을의 권리를 갑이 대위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대위에서. 이렇게 대위에서 행사하라. 이게 판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대내적으로는 갑고 대위적으로는 을고 그리고 제3자가 등장했을 때는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는 직접은 안 되고 신탁자, 수탁자 권리를 대신해서 하라 이거지. 그런데 이제 95년 이후에 실명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상황이.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내적으로는 갑거고 대외적으로는 을 거니까 이걸 해소하려면 등기부에 이렇게 아닙니까? 이렇게 들겠죠.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인데 3번에 소유권 이전 을로 갔을 때 이 갑이 자기 조건을 회복하려고 그래. 그렇다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이 명의신탁을 했잖아요. 지금 명의신탁 계약을 했잖아요. 명의신탁을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명의신탁 해지하고 요 등기 말소를 하든가 요 등기를 말소를 하든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가 아니면 진짜 내 거니까 내놓으세요라고 진정명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가 둘 중 하나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말소하면 이렇게 말소하면 갑거가 되잖아요. 이전하면 4번의 소유권 이전 갑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진짜 내 거니까 내놔. 진정명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사실은 말소 등기나 실질은 같아요. 그잖아? 말소하든 이전하든 갑이 회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인이 갑이 회복하려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말소 등기 청구나 진짜 내 거니까 내놓 진정명의 원인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회복을 하라는 게 종래 판례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명법 제정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실명으로 무조건 하라 이거지. 그래서 이때는 이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명의신탁이 있는데 둘이 하는데 다 둘이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하고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소유권 이전하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하고 소유권 이전하죠. 그러면 이 법에서는 약정도 무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다 이거야.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탁자인 갑한테 있죠. 신탁자인 갑한테 있죠. 신탁자인 갑한테 이게 무효니까. 그러면 무효니까 소유권 넘겼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갑한테 있으니까 요 등기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2번에 소유권 이전 갑인데 3번에 소유권 이전 을로 돼 있을 때 요 등기가 무효라는 거야. 약정도 무효고 이 법에서는. 그러면 갑이 회복하는 방법은 소유권이 갑한테 있으므로 이 소유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야, 소유권에 대해서 이 등기 말소를 하든가 말소 등기 청구하든가 진짜 내 거니까 내놔라. 진정명의 원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조심할 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뭐 소유권 말소나 이전 이거는 틀린 지문이겠죠. 판례 입장이요. 실명법 제정 이후에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약정 무효인데 무슨 해지야. 그래서 판례가 명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이잖아.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놔둔다 그러면 과징금 때리고 원래 회복할 때까지 과징금 때리고 굉장히 셉니다. 과징금이. 형사제재도 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회복하지 않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만약에 팔아먹었잖아요. 그 병한테. 그거는 요 이론이 그대로 적용돼서 요 사람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렇게. 팔아먹고.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 법에서는 약정 무효, 이전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요. 갑이 회복하려면 소유권 자체에 의해서 말소 등기, 이전 등기 하면 되는 거지. 명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오면 틀린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내 수탁자가 팔아먹었다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는 제도예요. 명의신탁.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병을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할까요? 교과서 그림 그릴 때 좀 애매했는데 병이 이렇게 병한테 이 집을 사요.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는데 문제는 을한테 동생한테 야 내가 집을 사는데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해놓자 이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동생한테 미리 약정을 해놓고 병한테 매수를 해요. 근데 병한테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돈은 내한테 주는데 사정상 등기는 내 동생한테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등기를 소유권 이 등기를 을한테 해주는 거예요. 을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약정 무효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 합시다. 약정 무효. 명의신탁 약정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행위 자체는 유효야.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이번에 소유권 이전 원래 병거였잖아요. 근데 소유권이 야가 중간, 이게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중간 생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3번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을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2등기가 무효라는 거야. 약정도 무효고. 이게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무슨 갑한테 있어. 갑은 등기도 안 됐잖아. 소유권 갑한테, 이거 병이잖아요. 갑은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잖아. 이게 무효고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병한테 가. 얘가 소유자가 갑병이요. 이게 무효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유효라 그랬죠? 유효니까 갑이 소유권 내놔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죠.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야. 이거 실명으로 이게. 그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요 매매는 유효니까 매매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내놔라 청구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요 등기를 병이 답답하지 않게 돈 받았는데 그죠? 가만히 있으면 내 거잖아. 그죠? 깝깝하지 않죠? 그럼 야가 병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내 거니까 이게 무효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을 상대로 야 소유권 영한테 있으니까 요 동기 말소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진짜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소유권 진정명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갑한테 줘야 알아요. 주란 얘기야. 예?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게 돈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죠? 돈 받았는데 뭐가 답답해? 가만히 있으면 내 건데 당연히 이거 무효인데. 그러니까 이 갑갑한 사람 갑이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요 권리를 대위에서 병의 권리를 대위에서 대신 말소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대신 청구하는 거예요. 진짜 내 거니까 요거는 아직 판례가 안 나오고 말소해서 말소하고 대신해서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실명으로 전환했죠. 요것만 말소하면 실명 전환하잖아. 이전 등기 하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이 친구가 팔아먹어버려. 이 친구가 정한테.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분 취득해버린다고요. 선악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이해가죠? 요게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실명으로 무조건 전환시켜라 이거죠. 안 하면 이제 이게 들통나면 굉장히 세죠. 과징금, 부징금 30%인가 뭐. 그다음에 50%까지 막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계약명의 신탁. 자, 이거는 갑이랑 비슷한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사요. 병한테. 근데 갑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이건 갑이 직접 나섰죠. 그걸 양해를 구했죠. 근데 갑이 나서지 않고 이 집을 을한테 딱 부탁하는 거예요. 을한테 야 내가 돈 3억 줄 테니까 이게 자금주 역할만 하는 거야. 돈 주면서 동생한테 네가 사놔.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가 여기서 나서는 거야. 이거는 지가 사면서 부탁해서 동생면허 등기해 놓죠. 근데 동생한테 돈을 주고 자금주 역할만 하는 거야. 네가 사놔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동생이 사겠죠? 매수를 하겠죠? 그죠? 그럼 매수할 때 일반적으로 이 매도인은 이 돈이 형님 돈인지, 그죠? 동생 돈인지 알 바 아니죠?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야. 즉, 명의신탁, 이게 명의신탁 약정을 했잖아요. 명의신탁 약정 사실 이 사람이 몰랐다면, 물론 경우가 많죠? 몰랐다면, 요 매매 유효. 야가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야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몰랐다면.
근데 약정은 무효야. 판례가. 약정은 무효야. 그러면 등기부에 희한한 꼴 나죠. 자, 이렇게 2번에서 원래 소유권 이전이 병이권이었는데 소유권이 삼한테 을한테 넘어왔어요. 요게 유예한 등기란 얘기요. 소유권은 을한테 있는 거야. 병이 몰랐다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갑이라는 사람 실명으로 전환 안 되죠. 야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그러면 돈 준 거 날아가잖아. 돈 주고 날아가죠? 돈을 줬는데 소유권이 을한테 있으니 그러면 갑은 병한테 야, 집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있다고 봐버리니까 법에서. 그러면 자 3억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죠. 3억의 부당이득 취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청구해야 되죠. 예? 근데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집 자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고요. 매수자금을 청구하라는 거, 3억 청구하라는 거죠. 단, 이거는 실명법 제정 이후 일이야. 후에 하는 거고. 만약에 실명법 제정 전입니다. 95년 2년이야. 95년 한 80년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 값이 그렇게 세지 않았죠. 강남의 아파트 지금 막 12억. 예? 그렇죠. 5, 6천 정도 했죠. 80년대 5, 6천밖에 안 갔어요. 그럼 80년대 동생한테 5천 주면서 사놔라 그랬어요. 근데 95년대 실명 전환하지 않았어. 현재가 왔어. 지금 막 13억, 막 20억까지 가지. 지금 현재. 그런데 실명 전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실명법 저제준 명시당 해놨잖아요. 근데 실명법 제정 이후에 유예 기간을 두고 1년 동안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징금 하지 않고 그냥 체결 묻지 않겠다. 근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현재 보니까 5천만 원 줬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막 12억, 막 15억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야, 그럼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가 5천만만 동생이 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실명법 전에 명의시탁을 했을 때 이때 부당이득은 매수자금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 주라. 부동산 자체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 실명법 제정 후라면 부당이득은 매수자금입니다. 실명법 제정 이후에 했을 때 회복할 때는 부동산 자체고. 그래야 공평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금주 역할을 해서 을한테 돈을 주어서 명의시탁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하고 병한테 사는데 요 파는 사람이 요 동생이 살 때 이 사실을 알았어. 악일 수도 있죠. 명의시탁 약정을 알 수도 있죠. 그러면 약정은 무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겠죠. 그럼 어떻게 무효니까 요 경우겠죠. 요 경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사람이 팔았다. 그러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법이 규정해요. 법이 규정하는데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은 뭐냐면 배우자 그리고 특례가 이 법의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것. 우리가 아까 가등기담보 있죠.
가등기담보. 돈 꾸고 소유권 넘기잖아. 돈 꾸고 소유 넘고 일종의 큰 의미에서는 사실은 소유권 넘기니까 일종의 명의신탁으로 보잖아요. 큰 틀에서는. 근데 그 가담법이 적용하잖아. 거기서 걸러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명의신탁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죠.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돈 꾸면서 소유권 넘기잖아. 이건 돈 꾸면서 가등기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명의신탁 보지 않아요. 자체 유효니까 이 법에서 가담법에 적용해서 가담법에서 좀 규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신탁법상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과 명의신탁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은 등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탁법의 신탁은 등기가 신탁 등기 배웠나요? 등기법에? 안 배웠어요? 그러면 신탁법의 등기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 신탁법상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을한테 신탁법상을 등기해서 여기 니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까 거기에서 수익으로 부동산을 수익으로 누구에게 뭘 해주라 이런 게 신탁이거든요. 그러면 등기는 이렇게 돼요.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인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다가 신탁 목적을 정해요. 신탁 목적이 뭐다 이렇게. 그럼 여기 신탁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신탁 목적에 반해서 처분할 수 없죠. 이건. 나중에 등기 나중에 거래할 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 목적 이 물건을 사서는 안 돼요. 거래해서는 안 돼요. 목적에 반해서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 명의신탁은 이런 게 안 정해졌잖아 지금. 이건 거래해도 돼요. 뭐 할 게 뭐야. 공인중개사가. 둘이 내부 관계인데. 이해가죠? 신탁법상의 신탁하고 명의신탁하고 달라요. 여기 신탁 목적이 딱 정해집니다. 신탁 목적에 반해 처분할 수 없어. 신탁법 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니야. 여기까지 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명의 신탁. 상호명의 신탁 개념이 나와요. 상호명의 신탁은 이 상호명의 신탁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 근데 이게 200평인데 말이죠. 200평인데 이 100평씩 나눴어요. 이렇게. 이건 너 네 쪽, 이쪽은 왼쪽은 100평 네 거, 오른쪽은 100평 을 거 이렇게 나눠서 갑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게 한 필지단 말이에요. 1필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필지 200평을 둘로 나눴다면 분필을 해야죠. 에? 분할해서 분필을 해야죠. 근데 분할 분필 싫으니까 등기부 그냥 공유지분 등기해버린 거예요. 공유지분 내버리고. 실질적으로 나눠서 구분 소유하여. 근데 등기는 2분의 1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등기부상 보니까 요거 점을 딱 집으면 대외적으로는 요 처분에 대해서는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2잖아.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 명의신탁한 거야. 2분의 딱 찍으면 갑이 2분의 2잖아요. 등기부상. 그러면 2분의 1은 을 거니까 을이 명의신탁했죠? 상호 명의신탁한 거예요. 개념 아시겠죠? 다른 말로는 이거를 구분 소유하잖아. 근데 등기는 공유죠? 공유관계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상호 명의신탁이란 말이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랑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뭐 상관없지. 지분 이전 등 하면 되니까. 지분 이전하면 되니까. 요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유효하다 이거지. 이 정도까지. 이해가죠? 개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종중 배우자의 특례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종중이다. 종중이 뭔지 알죠? 종중. 뭐 정시문중, 뭐 김시문중, 뭐 언양 이시문중, 뭐 그런 거 경주 이시문중. 그다음에 배우자다. 종교단체다. 종교단체다.
근데 종중이 종원한테, 예? 남편이 와이프한테, 종교단체가 종교인한테, 장로님한테, 이런 경우가 많다네요.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근데 요런 경우는 이 실명법 제정 이후라도 예외 인정해서 이게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 없어. 불법 목적이 없어. 불법 목적이 없어요. 불법 목적이 없어.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가 되니까 종래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종래 판례 이론이 그대로죠. 남편이 와이프한테, 그럼 남편 명이고 와이프 거다.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돼요. 종중이 종원한테. 그죠? 근데 여기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요. 본인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은 배우자는 포함되어 있잖아. 사실은 배우자, 명의신탁, 무효 이쪽으로 갑니다. 법률은 배우자입니다. 이게 실명법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복잡해요? 이해는 되죠? 일단 이해를 하고, 이제 이해했으면 이제 반복이야.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제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뭐, 가끔 뭐. 이해를 먼저 하고. 아닙니다. 실명법 제정 후. 네, 이웃계, 요거. 근데 저런 것들이 이제 판례가, 배우자, 특례 이런 것들. 간당간당합니다. 자, 오른쪽에 실명법 조문은 넘어야 되고, 오른쪽에 339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자, 채무자 무효인 명의신탁의 예외라고 그랬죠? 명의신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 물건을 이전하거나, 이전 밑줄이고 양도담보. 쓰세요? 양도담보하거나 가등기했다.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라 가등기담보 명의신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의 구분 소유로 하고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자가 공유 등기했다.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쓰시고, 상호 명의신탁 가로치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가로 닫고, 상호 명의신탁 가로 열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죠. 세 번째. 그 네 개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쭉 내려오면 거기에 명의신탁 효력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다. 근데 양가로 3번에 약정 등기 무효는 선의 제3, 즉 제3자에 행하지 못하는 이때 제3자는 선악불문한다. 여기에서 이 법에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근거에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약정도 무효고 요거는 이제 등기도 무효죠. 약정 무효인데 요거 선이 있다는 예외적으로 유효입니다. 이거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종중 배우자의 특례가 나옵니다. 종중 배우자 밑에 보시면 박스가 되어 있죠. 탈세 목적, 위법 목적이 없다. 그러면 탈세 목적, 위법 목적이면 다음의 경우 무효인 명의신탁이 제일 유효합니다. 종중 밑줄이 종중.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종교단체. 이해가죠? 그러면 요거는 종전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 이제 이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고 동생 수탁자입니다. 약정하고 등기했어요. 제3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갑을 관한 명의신탁 약정 무조건 무효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도 무효죠? 그 다음에 따라서 갑은 소유권은 갑에 있죠? 무효 보이니까. 그래서 갑은 소유자로서 을에게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또는 진짜 내 거니까 내놓아. 진정명의 오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만약 을이 자신이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제3자 병으로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무효 가지고 제3자 병에게 대항 못함으로 병은 선악불만 없어 그걸 추정한다 그랬죠? 근데 그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의 명의신탁 해지 밑줄에 해지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해지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또 보세요. 아까 이게 유효일 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해서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지. 이게 무효인데 무슨 해지야? 에? 이해가죠? 3인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즉은 갑입니다. 매수인 신탁자입니다. 근데 매도인 병이 있죠? 매매계약 하죠? 근데 그 밑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병이 수탁자 을한테 이전 등기 해주죠? 이전 등기도 무효입니다. 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갑과 을입니다. 그림에서 갑과 을이니까 동생하고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을하고 약정했잖아. 약정 수탁자하고 무효고. 매수인 갑과 매도인 갑의 매매 계약은 이게 유효라 그랬죠. 이건 매매 계약은 유효라 그랬죠. 실명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병으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등기도 무효라 그랬죠.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라 그랬어요. 4번 따라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실명으로 하려면 반환 청구해야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유효함.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유효함으로 병은 갑에게 이전 의무를 부담하죠. 근데 6번은 갑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을 대위 밑줄에 대위에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대위에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악불만으로 소유권 추정하는 거 똑같고 쭉 내려옵니다. 계약명 신탁이죠. 계약명 신탁은 오른쪽에 동그라미 매도인 병이 선입니다. 매도인 병이 선이다. 이거 선인 거야. 매도인 선이다. 이거는 자금주 역할만 한다 그랬죠. 에? 돈을 주고 사놔라 그랬잖아. 매도인 선이야. 그 그림에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자인데 수탁자한테 돈을 줘요. 돈을 줘. 그러면 명의신탁자 옆에다가 자금주라고 쓰세요. 갑 밑에다가 자금주. 돈을 대주는 사람, 자금주. 돈을 대주고 명의신탁 수탁자가 그 돈 가지고 매도인한테 사는 거야. 근데 그때 팔아먹는 병이 선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선이라면 매매는 유효라고 그랬죠. 약정은 무효고 이전 등기 유효요.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매도인이 선이므로 계약과 신탁 등기는 다 유효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소유자 을이고 을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선악불모로 다 정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본법 시행 이후입니다. 이후입니다. 이후인 경우입니다. 95년 이후에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즉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같은 거니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딱 하나 적어 놓을게. 디귿을 지우시고 이렇게 요 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실명법 제정 전이라면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다라고 쓰세요. 이렇게 밑에다가 실명법 제정 전에 동그라미 했다. 그리고 회복할 때는
부당 이득은 부동산 자체이다. 판례입니다. 이게 자체이다. 후라면 매수자금이고 전이라면 아까 부동산 자체라 그랬죠? 자, 거기에 매도인이 악입니다. 자, 명의신탁자, 자금주가 동생한테 돈 줬는데 수탁자, 매수인이 병한테 샀는데 그 사실을 병이가 알았어요. 알았어. 악이죠. 등기도 무효죠. 그래서 매도인 병이 악입니다.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물권 변동도 변동 효력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현재 병이자입니다. 이거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을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한다면 선악불문하고 취득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명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Q 첫 번째 한번 보세요. Q 첫 번째 문제. 부동산 실권이자 병이 등의 법리라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일단 3번부터 보세요. 3번 보니까 양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에 있어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아까 해지는 안 된다 그랬죠. 해지는 안 된다 그랬죠. 해지하려면 이게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이후에는 명의신탁 약정 다 무효잖아. 무효인데 무슨 해지야. 3번이 답이고 1번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 명의신탁도 적용됩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다 돼요. 적용되고 2번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 약정 동법은 명의신탁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안 된다 그랬죠. 4번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자진해서 여기 자진. 자, 이건 보세요. 이 제3자 간 명의신탁에서 요 사람이 있잖아요. 요 사람이 사실은 요 3자 간 명의신탁입니다. 요 사람이 어떻든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전환하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소유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명으로 전환했죠. 원래는 이 사람이 무효니까 이 사람으로 가서 이 사람 넘어와서 요거 무효고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을 말소하고 을에서 이전 등기를 가져가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을이 그래 내한테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요 등기는 유효라는 거야. 실명으로 전환했잖아요. 스스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밑줄이고 자진해서 신탁자 이전 등기는 갈 사람한테 갔죠. 실체금과 부합하니까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의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죠.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장정의 그러죠. 그래도 뭐 알든 모르든 한번 끝냈죠. 한번 끝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때는 조금 이제 민법은 좀 깊게 들어간다는 게 판례를 한두 개 더 하는 거예요. 아셨죠? 판례가 많으니까 판례를 한두 개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법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빠져버리면 안 되고 어떻든 2달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